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궤도에 올라타기 시작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작년에 2차 전지주 좋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작년 12월부터 상당히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라 그럴까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또 최근에 또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 현재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원래는 2022년 12월 정말 고점을 찍었을 때가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EV/EBITDA 멀티플 2024년 기준으로 한 26배, 27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 17배, 사실 15배까지 내려왔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17배, 18배까지 좀 올라온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배터리 쪽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밸류가 낮은지 높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배터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4% 이상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사실 17배, 18배 수준이면은 2025년까지 사실 낮은 밸류다. 충분히 밸류 자체는 낮아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성장이 계속 성장 궤도에 올라탄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다지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은 이제 2차 전지 셀 기업이나 소재 기업들이 4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고 보셨어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렇게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4분기 때는 저희 뭐 항상 일회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성과급이에요. 저희 워낙 2022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4분기 때 성과급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그래서 성과급이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4분기 때 대부분 기업들이 재고 조정이 사실 많이 네.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재고 조정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해서 외형이나 이익 측면에서 일회성으로 재고 조정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ESS 교체 비용이라고 예. 해서 2021년까지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2022년에도 좀 그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뭐 삼성 SDI나 이런 쪽에서도 워낙 실적이 좋았던 만큼 우리가 좀 리스크가 있을 만한 충당금들을 최대한 4분기 때 좀 실어보자라고 네. 해서 우리가 정말 펀더멘털과는 관계없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어닝 쇼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좋았으니까 4분기에는 털 거 털고 가자는 거지 뭐 네, 특별히 맞습니다.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LG 엔솔의 우리사주조합 보호예수가 해제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다음 주죠. 이렇게 이 유통 물량이 적지 않은 비중인데 이 영향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1월 30일에 전체 주식 수로 보면은 우리 사주 물량의 한 3.4%이 정도입니다. 근데 전체 주식 수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저희 묶여 있는 물량들이 꽤나 되다 보니까 유통 가능 주식 수로 봤을 때는 거의 23% 가까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많은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저 역시도 물량 출회가 좀 클 수 있으니 그 이유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곤 있는데 최근에 이미 밸류도 좀 많이 낮아졌고 저희 테슬라 쪽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수요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그 물량을 떠나서라도 지금 이 시점도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만연해 있어요. 지금 시장에. 그런 측면들 때문에 또 어제 중심으로 해서는 좀 2차 전지가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물량 부담으로 봤으면 어제 그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오히려 30일 이후에 물량이 쏟아져 나와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보는데 근데 직원들이 무조건 다 팔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기는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 대부분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물량이 나오는 측면을 안 나올 거라고 가정하기보다는 다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금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1인당 평균 2억 원이 넘게 이렇게 주식을 샀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자, GM과 LG 엔솔이 미국 내 네 번째 합작 배터리 셀 공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백지화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은 계속 네 번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인데 유력 후보로 삼성 SDI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아직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우선은 GM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사공장 을 이제 무산이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까지 자금이 확보된 부분이 얼티엄 셀즈 3공장까지예요. 예.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수급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저희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50% 미만이에요. 그 그것도 정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GM 측에서는 사실 사공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를 계속 가져가는 흐름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을 만큼 많이 받았고 여기에 이제 판가를 더 높게 더 좋은 계약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GM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공장을 이어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유력한 배터리 후보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는 이제 원통형이라든지 지금 완성창 기업들이 아무래도 규격화된 배터리 그리고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예. 배터리 위주로 좀 많이 채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통형 위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는 삼성 SDI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예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뭐 하여튼 지금처럼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면 굳이 뭐 제가 충분히 받을 게 아니라면 서둘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올해는 K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로벌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도 단연 뭐 가장 글로벌리 큰 기업이고 주도주의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에 저희 미국 내 생산 능력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50기가와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45기가와트는 거의 4분기 때 일부가 돌아갔기 때문에 가동률로서는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실적으로 들어간 미국 내 가동률 적용 하에 생산 능력으로 보면 16기가와트 요 정도가 됐다라고 보신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디자인 캐파 중심으로는 100기가와트로 기본 디자인 캐파 자체도 2배 이상인데 가동률로 보면 더 큽니다. 그래서 가동률 기준으로는 60기가와트까지 올라오면서 2022년 16기가와트가 올해 기준으로 가동률 기준 60기가와트까지 들어온다면 우리가 미국만 바라봐도 외형 성장이 굉장히 큰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형 성장도 외형 성장인데 그러면 미국 내에서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면 그 기업 역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 성장 쪽으로 실적으로 찍히는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클 테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의 수주 지금 바로 뭐 GM 같은 기업들도 거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는 판가 높은 계약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봐가면서 하겠다 전략인 거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제 완성차 기업들은 세컨 벤더로 삼성 SDI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주 모멘텀으로는 삼성 SDI가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중국을 제외하면 작년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는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자,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셀 3사의 증설 추이인데요. 지금 그 연도가 이게 그림을 좀 약간 올려주시죠. 그 연도가 안 보이는데 그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의미겠죠.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이 2025년이거든요. 근데 수요 대비 지금 막대 그래프가 공급인데 2024년 보시면 수요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50%가 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차 기업들이 우리가 EV 수요 둔화를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생산량 목표를 설사 낮춘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 부분을 좀 그래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뭐 한참 벌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급하고 수요가. 예. 자,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올해도 뭐 중국 전기차 보조금 그 전면 폐지라든지 유럽의 전력비 상승 우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2022년에도요.
저희 중국하고 유럽 쪽은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1월까지는 거의 이제는 나왔어요,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딱 열어보고 보니까 2022년에 우리가 Q의 성장이 있었던가? 싶은 거예요, 네. EV 쪽에서. 왜냐하면 EV 쪽에서 56% 이상의 성장이 나왔거든요, 판매량 기준으로. 그러면 굉장히 높은 성장이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국에서 이제는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한 65% 이상의 성장이 나왔어요. 그럼 중국 중심의 성장이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8% 역성장을 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이 이끈 EV 성장이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BYD가 원래는 테슬라가 항상 1위였는데 BYD가 1위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뭐 3위의 지리자동차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중국 로컬 기업들의 수요 증가였다면 우리나라 삼원계하고는 사실 상관없었던 규의 성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환율이라든지 ASP,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2021년과 2022년을 동등하게 놓고 보았을 때 딱 Q의 성장만 보면 10% 내외였습니다. 2022년에. 거의 성장이 미미했던 거죠. 그렇다면 2023년에는 이 중국에 대한 부분도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인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예. 확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잖아요. 그럼 중국이 2022년에 로컬 중심 성장이었다면 올해는 테슬라 중심 성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K배터리에는 올해 중국 쪽 수요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천연가스 재고율이 80% 이상이 넘어서고 있어요. 유럽이 괜찮았죠. 올 왜냐하면 겨울 겨울에 여름 같은 기후를 지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유럽도 정말 최악의 경우가 작년과 플랫한 수준인 거고 오히려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까지 딱 합쳐진다면 우리는 2차 전지 성장 올해 오히려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숫자상으로 이 성장한 거에 비해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본 건 아니었는데 올해는 이게 본격화된다.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자, 작년에 배터리 소재 주가 상승이 사실 IRA 인플레 감축법 수혜 종목 위주로 치우쳐 있었는데 올해는 미국 IRA 수혜로 인한 수주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3월에 이제 IRA 개정안이 발표가 되죠. 여기 기술 중심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는 소재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로 어떤 소재가 주로 대표적입니까? 우선은 소재 기준으로는 제가 실리콘 응급제나 LFP 배터리 채택률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우선 IRA 수혜가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워낙 양극재 중심으로 해서 IRA 중심의 수주 모멘텀이 강했습니다. 네. 어제자로 저희 포스코 케미칼도 거의 14% 이상 급등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나왔던 모든 수주가 실제 공시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수주 계약이 드디어 가시화가 된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을 제외를 하고는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가능성들은 IRA 개정안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실리콘 응급제 쪽은 2022년까지는 한 3개 차종 정도에만 들어갔었다면 이제는 대폭 확대가 됩니다. 삼성 SDI 젠5부터 시작해서 얼티엄셀즈 2공장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쪽에서도 이제는 F150 2023년 출시되는 이런 차종까지 차종이 대폭 성장하는 해가 바로 2023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심으로 사실 중국 중심으로는 생각보다 슬로우해질 수 있어요. 테슬라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 쪽에서도 LFP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수출을 했던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LFP 중심으로 증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채택률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이제 차종 확대 부분에서는 실리콘 응급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2차 전지주 투자 전략과 최선호주를 꼽아 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투자 전략에서 제가 항상 소재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셀 위주로 우선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형 성장, 미국 중심 외형 성장에 중국의 테슬라 수요 성장으로 본다면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미국 내에서 봤었을 때에는 수준 모멘텀이 강할 만한 세컨 밴더로 유망하게 올라오고 있는 삼성 SDI가 올해 한 해는 소재보다는 셀이 또 한번 주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셀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